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가지 사건에 지금 연루가 되어 있는데 한 개는 형사 사건이고 한 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인데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었고 킹크랩과 닭갈비의 대결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건 이제 업무방해거든요. 이건 징역 2년이 나왔고 도민분들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거침없는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오직 경남 도민을 위해 속 시원하게 할 말은 하는 열혈 기자들의 100% 리얼 취재 뒷담화쇼 경남 기자회견. 이 뉴스에서 다 하지 못했던 숨은 뒷이야기들을 속 시원하게 낱낱이 털어드리겠습니다. 자, 10월과 11월 초에는 이 창원과 사천에서 가족이나 이 개인 모임들로 인해서 코로나19 확진자들이 꽤 나왔습니다. 나름 뭐 경남은 좀 조용하다 이렇게 했었는데 네. 갑작스럽게 좀 무더기로 확진이 됐어요. 근데 이게 참 백신은 도대체 언제 나와서 우리가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많이 기다리게 되고 좀 애가 타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최근에 이제 미국의 한 대형 제약사가 이제 독일의 제약업체랑 손잡고 이제 그 백신을 조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예방 효과가 90% 이상이라는 좀 결과가 나와서 좀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고 국내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개발이 한창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국외랑 다른 점이 이제 코로나19 이제 확진자 임상 시험을 해야 이제 백신의 효능이 어느 정도 검증이 되는데 지금 그 임상 시험자 지원자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일부 제약사 같은 경우에는 외국으로 이제 나가서 이제 그 임상 시험자를 지원을 받아서 임상 시험을 좀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올 연말까지는 이제 백신의 뭐 효과성을 좀 입증하면 좋겠지만 아직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백신이랑은 좀 다른 이야기인데요. 미국의 컬럼비아 대와 네덜란드의 한 의대 연구팀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침투를 막는 스프레이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쪽제비의 일종인 패럿 6마리를 대상으로 조사를 좀 해봤는데 이제 이 스프레이를 코에 딱 뿌리니까 감염률이 0%로 확인이 됐다고 하거든요. 일단 동물 인상 실험은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온 건데 이 스프레이의 핵심이 단백질로 만들어진 콜레스테롤 입자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이런 막아주는 효과가 아, 그러니까 코팅 시키나 네, 보다. 그런 거 치료가 같아요. 아니라. 네. 그래서 더 이상 침투되지 못하게 백신과는 좀 다른 거죠. 신기하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인간에게 뿌려도 같은 효과가 나타나면 아무래도 이제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 조금 막을 수 있는 효과를 마스크 대신 어떤 이런 스프레이가 역할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언론 보도에서 계속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이나 치료제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이제 사람들 관심이 급증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는 제대로 된 게 나온 게 없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 희망을 가지기도 하는데 제가 되게 이 뉴스를 듣고 재밌는 그 추억이 생각나는데 어렸을 때 어르신들이 중국 갔다 오면 호랑이약이라고 연고를 하나씩 네, 많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지식인임에도 불구하고 머리 아플 때 머리에다 그걸 발라주고 배 아플 때 배에다 발라주고 했던 맞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고 나면 플라시보 효과인지 뭔지 그쵸. 모르겠는데 안 아픈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그래서 뭐 그런 거라도 완전한 치료제가 아니더라도 희망을 준다면 그런 거라도 좀 빨리 나왔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네. 뭐 어쨌든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 나오길 정말 전 세계가 다 기다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뭐 백신이든 치료제든 이 부디 하루빨리 나오기를 바라겠고요. 그 전까지 개인 어떤 방역 수칙을 꼭 지켜주시고 또 사회적으로 거리 두기를 충분히 해주신다는 거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남의 다양한 이슈들과 숨은 뒷 이야기들까지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것들을 100%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슈 썰앤썰 시간이죠. 오늘은 어떤 이슈가 기다리고 있을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드루킹 댓글 조작의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던 김경수 경남도지사. 1심 실형 판결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받고 있는 두 가지 혐의 중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드루킹에게 샌다이 총영사직을 역제안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드루킹과 댓글을 이용한 여론 조작을 공모한 업무 방해 혐의는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네, 지난 11월 6일이었죠. 이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끌었던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좀 충격적이긴 했는데 1심에 이어서 항소심 재판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어요. 정리를 해보면 매크로 프로그램인 일명 킹크랩을 이용해서 댓글 순위를 조작하려고 했다. 네. 즉 그건 이제 업무 방해거든요. 이건 징역 2년이 나왔고 특정인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부분, 즉 이건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인데 여기는 무죄가 나왔어요. 하지만 1심 때와 달리 법정 구속을 면했다는 게 이게 좀 중요한 판단인 것 같아요. 이제 두 가지 사건에 지금 연루가 돼 있는데 한 개는 형사 사건이고 한 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인데 네. 뭐 공직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조금 빠르게 결론이 나와야 하지만 이제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약간 검증하는 방식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검찰이 먼저 뭐 이제 유죄인 것 같다고 생각해서 기소를 먼저 해야 되고요. 그 적극적으로 피고인이 그걸 반증하는 제시해서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이제 재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적극적으로 범죄 사실 그리고 무죄를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뭐 하지만 직접 증거가 좀 부족하고 다수의 이제 간접 증거가 많이 나온 상황에서 이번 재판에서 김 지사가 이제 킹크랩 시연을 직접 했고 그 참관했다고 판단하에 이제 이번에 유죄가 인정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조금 짚어보면 이제 그 당시에 킹크랩 시연을 받나 안 받냐 이게 가장 큰 핵심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킹크랩 시연을 받지 않았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그 닭갈비집 사장님이 갑자기 증언을 하면서 맞아요. 결정적이었죠. 킹크랩과 닭갈비의 대결이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이제 이게 조금 정리를 해보면 저녁 7시에서 8시까지 1시간 동안 이 이제 드루킹이 있었던 경제적 공진화 모임 이 회원들과 닭갈비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닭갈비가 시켜 먹었다, 가서 먹었다 이게 좀 문제가 됐는데 이 이후에 또 1시간 동안 이 드루킹 김동원 씨의 브리핑을 들었다고 해요. 이게 이제 김경수 측 증언인데 이게 왜 알리바이가 되냐면 이 킹크랩 시연을 로그한 시간대가 8시 7분부터 8시 23분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들이 닭갈비를 먹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 브리핑을 듣는 시간인데 이 브리핑을 듣는 시간에 킹크랩 시연이 있을 수가 없었다라고 증언을 하는 것이고 네. 그런데 이제 그 검찰 쪽에서는 이 닭갈비를 먹긴 먹었는데 닭갈비 집 가서 먹었다. 가서 먹고 거기서 그 킹크랩 시연을 본 것이다. 또 이런 식으로 계속 주장이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결국은 유죄 선고가 난 거고요. 아마 이 드루킹 김동원 씨가 이제 옥중 노트에서 이제 김 지사가 시연회를 참가한 사실로 인정하는 그런 멘트가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주요 근거로 좀 남은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에 김경수 경남지사의 반응에 대해서도 지역사회에서 참 많은 관심이 쏠렸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그 당시 이제 법정을 선고가 내려지자마자 뭐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좀 멍한 표정으로 이제 고개를 좀 떨구기도 했다라는 이제 반응들이 좀 나오고 있고 또 이해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좀 납득을 할 수 없다 이런 반응을 좀 보이셨습니다.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입니다. 로그 기록을 포함한 다양하게 제시된 입증 자료들을 충분한 감정 없이 유죄를 판결한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판결한 것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기 힘들다. 진실의 절반만 밝혀졌다. 나머지 절반은 상고 통해서 대법원에서 밝히겠다고 했고 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김경수 지사 말을 조금 인용을 하자면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다소 이해하기 힘든 판단이었다는 느낌이 드는 게 이제 그 부분이 어떤 거냐면 김경수 지사가 새로운 객관적인 증거를 많이 제시를 했어요. 아까 닭갈비 영수증, 그 닭갈비집 사장의 증언, 그리고 수행비서의 구글 타임라인, 그 다음에 당일 로그인 분석 이런 것들 아까 전문가 요청 이게 다 증거로 채택이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드루킹 일당의 진술에 의해서만 이게 이제 판단한 건데 이제 그 진술에 의해서 판단할 수도 있지만 드루킹 일당이 서로 말 맞추는 정황이 몇 번 나왔고 심지어 대표적인 사례로 김경수 지사가 100만 원을 봉투에 담아 주었다고 진술했는데 그 거짓이라는 게 법정에서 밝혀졌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의 말을 진술을 가지고 객관적
증거는 안 받아주고 했기 때문에 조금 이해하기 힘들다는 이제 이 말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아마 이제 대법원에서 이번에 제시했던 그 객관적인 증거들을 다시 업데이트해서 네. 강력하게 주장을 해 나갈 것 같아요. 자, 근데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판결이 나오고 나서도 지역에서 반응이 굉장히 많이 엇갈렸어요. 심지어 뭐 저희 집에선 내부에서도 구성원들 사이에도 네. 엇갈린 반응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게 전체를 보면은 정말 많은 의견들이 있을 네. 것이다라는 예상이 좀 어느 정도 됐었거든요. 이게 불행 중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 게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었고 그 다행히도 지금 보석으로 현재 저희 도지사직을 수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것 관련해서 보석 취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바로 다시 이제 검찰에 붙잡혀가는 일은 없게 돼서 정말 다행이긴 한데, 이 도지사라는 자리가 결국은 경남을 이끌어가는, 어떻게 보면은 배 위의 네, 선장 맞죠. 역할인데, 이런 약간 진흙탕 싸움에 휘말리면서 이 경남도정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조금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 앞서 한번 우리가 겪었잖아요. 도정 공백이 조금 맞아요. 생겼었고, 이 공백이 생겼을 때 지금 경남에서 이제 밀고 있는 현안들이 제대로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말씀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뭐 흔들림 없이 도정에 임하겠다 분명히 말을 했지만, 불안과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특히 지역 재개에서 아쉬움을 표출을 했는데, 경남 상공회의소 협의회 회장이 주력 산업 침체돼 있고 코로나19 때문에 제조업 침체돼 있는데, 사실 구심점이 필요했고 그 역할을 잘 해줬던 김경수 지사의 이제 상황이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정책 수행 불확실성이 너무 커졌다 하는 의견을 이제 좀 불안감을 표출하기도 했고, 특히 이제 항소심 결과가 나오기 열흘 전에 김경수 지사가 조직 개편안을 발표를 했어요. 그게 본청에다 1국 좀 큰 거죠. 그다음에 4개 과를 증설을 했는데, 거기에 대표적인 게 미래전략국을 신설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동남권 메가시티 구현, 그다음에 지역 균형 발전 기반, 경남엔 뉴딜, 그다음에 포스트 코로나 대비 디지털 사회 전환, 그다음에 경제 위기 극복,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이제 의지인데, 이걸 돌이켜 생각해 보면 곧 있으면 이제 항소심 결과가 나올 텐데, 그 10일 전에 이걸 발표했다는 소리예요. 그 말은 도민들과 경남도가 당혹스럽겠지만 항소심 결과에 상관없이 도정에 정령하겠다는 의지를 이미 미리 표명했다고도 볼 수가 있죠.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논평을 통해 경남도정은 큰 혼동에 내몰릴 것이라며 도민들께 석고대죄하고 지사직에서 당장 사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과 함께 김 지사의 거취는 대법원 판결에서 결정될 것이라며 경남도정의 공백이 최소화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오히려 좀 지역 정당의 좀 분위기를 좀 살펴봤는데, 뭐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무죄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뭐 다소 발견됐으니 뭐 이제 대법원의 좀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라는 분위기였고, 뭐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대립각을 많이 세웠습니다. 뭐 대법원 선고 자체가 이제 뭐 지사직을 연장하는 뭐 수단의 하나로 보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1심보다 조금 더하다. 이제 도정 그 차질이 있을 것이라면서 뭐 사퇴를 많이 요구를 했고, 실제 도청 앞에서도 많은 그런 집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제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도정 공백 혼선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조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선고 재판 결과 나오기 전에 이미 뭐 도민들도 걱정이 있었겠지만 도청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은 어땠겠습니까? 맞아, 직원분들도. 네, 공무원들 반응들이 되게 좀 저번과 비슷하게 반복되지 않을까, 혹시 도정 공백이 조금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었고, 제가 다음 날에 도청 근처에서 점심 먹을 일이 있어가지고 점심을 좀 먹었는데 전부 다 김 지사 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식당에 있는 식당에서 모든 분들, 밥 모든 먹으면서 분들이 이제 뭐 안타까움도 있고, 뭐 이제 앞으로 어떡하나 걱정도 있고, 뭐 제가 일부러 엿들려고 하는 거 아니었지만, 왜냐면 저희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주제들, 아젠다들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걱정해 주신 경남 도민들과 국민들께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절반의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흔들림 없이 도정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항소심 실형 선고 이후에 이제 후반기 도정 방향에도 조금 이렇게 좀 달라지는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 스마트, 뭐 그린, 뭐 사회적 뉴딜 정책, 뭐 경남형 3대 뉴딜이나 뭐 청년 특별도, 뭐 교육인재 특별도, 동남권 메가시티 같은 경우에는 3대 핵심 과제로 지금 꼽히고 있는데 지금 이걸 줄여서 3+3 이제 도정 정책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재판에 이렇게 계속 이어지다 보면 그런 좀 동력이 약화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동남권 메가시티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 정책에 연동해서 이 정책이 뭐냐면 수도권이 너무 비대해지니까 네. 부울경이 이제 좀 힘을 합쳐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게 게임이 안 된다. 그래서 부산과 행정통합 추진까지 이제 공식화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김 지사 정치 업무 스타일을 한번 더 가늠해 볼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대형 장기 의제를 이런 상황에서도 좀 추진을 한단 말이에요. 네. 굉장히 침착하게. 그리고 사실 우리가 지난번 1심 지나고 나서 처음에 꽤 흔들렸지만 김 지사가 너무 덤덤하게 이렇게 쭉 이제 업무를 수행을 하니까 과연 우리가 재판이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꽤 오랜 시간 지내왔다가 맞아요. 지금 네. 다시 네. 충격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판 결과하고 별개로 자신의 구상에 따라서 행정을 끌고 가겠다는 아까 말한 자신감 보여주는 것 같고 뭐 조금 그나마 다행이라고 안심하셔도 네.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조금 밝은 미래를 다한 것도 있지만 지금 조선소 정상화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네. 중해조선소 정상화나 우리 계속 적자 보고 있는 마산 로볼랜드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민자 사업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 관련해서도 이제 좀 설계가 필요하고 그것도 단기적인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설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그 동력이 왜냐하면 아무래도 본인의 이제 신상에 대한 큰 사건이 하나 남아있기 때문에 좀 집중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우려가 생기는 부분이긴 한데요. 일단 가장 지금 눈앞에 있는 게 부전마산 광역조철. 요거 이제 국비 확보와 관련된 건데 요거와 관련해서 아까 미래전략국에 생겼던 그 코로나19 관련된 뭐 방역 행정이나 혹은 이후에 이런 것들도 같이 조금 워낙 지금 현안들이 많다 보니까 좀 걱정이긴 하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흔들림 없는 도정을 약속을 했으니까 좀 이제 혼란 없이 좀 잘 지나가기를 맞아요. 바랄 뿐입니다. 예, 통상적으로 대법원 선고 같은 경우에는 6개에서 1년 사이에 이제 진행되는 게 맞는데 다행히 뭐 이제 이번에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무죄 판결을 받아서 뭐 이제 6개월 안에 하는 공고 규정에 해당되지 않아서 이제 조금 뭐 최대 1년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뭐 홍준표 전 경남지사의 경우에도 뭐 성완종 리스트 사건 뭐 모두 많이 아시지 않습니까? 뭐 2심 종료까지 대법원 판결까지 한 10개월 정도 이제 걸린 것으로 제가 좀 기억을 하는데 뭐 이제 김 지사 같은 경우에는 1심 같은 경우는 5개월 만에 좀 끝났고 뭐 이번 2심 선고가 좀 길었다는 이야기가 좀 있죠. 22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아마 내년 하반기까지는 아무래도 1년 정도 여유를 좀 가질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항소심 선고 이후에 첫 출근했을 때도 김 지사가 지금 특유의 다시 냉정함을 유지를 하면서 부산 행정통합 문제,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안 통과, 그리고 국비 증액하겠다 이 자신감 표현했고 뭐 취약계층 보호, 인재개발원 획기적 개선 이런 것들을 했던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냉철함을 이번에도 여지없이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도민분들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독여지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이슈 썰앤썰에서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결과와 또 그에 따른 파장에 관한 이야기를 저희가 한번 쭉 나눠봤는데요. 한 줄 평, 이번 시간에도 피해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또 방문을 해주신 우리 표영민 기자가 먼저 문을 활짝 열어주셨으면 네, 좋겠네요. 저는 경남도의 주인은 도민입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뭐 이제 도정 공백을 우려하시는 분도 있고 뭐 그런 부분을 다른 방향으로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거를 모두 새겨들여서 이제 조금 앞으로 이 문제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장보영 기자님. 저도 거의 결이 같은데요. 진실공방 이전의 경남도민 되겠습니다. 이제 결국은 도지사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선장이니까 그 자기의 직무를 최우선으로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무리, 훈훈한 마무리 좀 잘 오늘은 저희 부탁드립니다. 세 명 다 한 목소리를 내는 전 노래로 대신할게요. 우와.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아, 우리는 경남도만 보고 갑시다. 네, 네, 들으셨죠? 네, 아무튼 뭐 저희 기자회견 방송은 동영상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전해드린 이슈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시선으로 도민 여러분을 위해 눈치 보지 않고 할 말은 속 시원하게 하겠습니다. 열혈 기자들이 전해드린 100% 리얼 취재 뒷담화쇼 경남 기자회견. 이번 시간 저희들의 뒷담화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외쳐보겠습니다. 경남 도민을 위해서요. 네, 거침없는 기자들의 리얼 취재 뒷담화 쇼!